특히나 오요한나 씨는 생전에 선배 B씨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믿고 따랐던 선배 B씨가 주도적으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일까 아닐까? 기상캐스터 고 오요한나 씨에 대한 경찰과 MBC 내부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장 동료들의 인정과 사과입니다. MBC의 기상캐스터들이 인정 혹은 증언만 해준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요한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아졌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오요한나 씨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된 이유와 최근 벌어진 결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의 사망 이후 4개월이 넘게 따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오요한나 씨는 지난해 9월 1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처음으로 알려진 시기는 지난 1월 27일이었습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4개월 만의 일이었는데요. 앞서 공개된 녹취를 통해서 오요한나 씨의 어머니가 누구로부터 딸이 괴롭힘을 당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터라 아시잖아요. 우리 요한나 힘들게 했던 거. 이와 같은 시간에 대한 공백이 왜 생겼는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가족들의 엄청난 심정적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아끼던 딸과 여동생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유가족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오요한나 씨가 생전에 남긴 유서, 카톡, 녹취 자료 등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확보에 시간적 공백이 생겼는데요. 이후 이 모습을 지켜보다 못한 지인 K씨가 손발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제3자다 보니까 타임라인에 퍼즐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고인의 핸드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의 비밀번호를 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잠금을 풀고 첫 번째로 마주한 자료는 바로 오요한나 씨의 유서였는데요. 해당 유서에는 괴롭힘을 가했다는 선배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료를 확보하고 비밀번호를 푸는데 2~3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자료를 확보한 유가족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공론화를 준비했는데요. 당초에는 12월 초에 공론화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계엄 사태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공론화가 미뤄졌고 1월 27일이 돼서야 오요한나 씨의 사건이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지게 됩니다. 오요한나 씨가 사망 당일에 누군가에게 20만 원을 보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족들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오요한나 씨 통장상에 의아한 송금 내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인데요. 그것도 고인이 사망했던 9월 15일에 누군가에게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의 송금 배경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요한나 씨가 대체 왜, 무슨 이유로 누군가에게 20만 원을 보내느냐라는 의문이었습니다.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확보한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 20만 원 역시 당일 어머니에게 빌린 돈이었기 때문에 가족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실마리는 오요한나 씨의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풀렸습니다. 오요한나 씨는 한 모임에서 알게 된 청년에게 이 돈을 송금하면서 열심히 살아라, 힘내라 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상경한 인물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오요한나 씨의 사망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을 외부에 알리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은 세상을 떠나는 그 날에도 누군가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고 떠났던 셈입니다. 여러 가지로 가슴 아픈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요한나 씨가 빠진 단톡방에 의문점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요한나 씨가 빠진 MBC 기상캐스터 4인간의 단톡방 내용이 지난 1월 27일 이후 공론화가 됐습니다. 해당 카톡에는 진짜 이상하다, 제 방송 어떻게 하냐고, 눈에 보인다고, 능력이 모자란데 지는 잘하는 줄 아는 게 펑크내서 나가길 빈다, 만정이 다 떨어짐, 대들 땐 언제고 진짜, 나를 지가 괴롭혀놓고 넘어갈 줄 알았나 보지? 아침에도 매일매일 그렇게 분장을 봤는데 술 냄새가 났대, 잘 씻지도 않고 너무 지저분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믿었던 선배들이 오요한나 씨를 두고 일방적인 조리돌림을 하는 내용들이 고스란히 단톡방 내용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카톡의 출처였습니다.
유가족이 대체 어떻게 이와 같은 카톡을 확보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었는데요. 특히나 4인이 함께 만들었던 해당 카톡방에는 3인의 기상캐스터 이름은 명확하게 기재가 돼 있는 반면 한 명의 기상캐스터 이름만 지워져 있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름이 지워진 기상캐스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정도였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유가족들이 해당 카톡을 제보받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워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었는데요. 하지만 진상을 파악해본 결과 더욱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배 4인 간의 단톡방 내용은 유가족들이 누군가로부터 제보를 받은 것이 아니고 오유한나 씨의 핸드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유한나 씨 역시 생전에 선배들이 이와 같은 카톡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알고 있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분명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공개된 단톡방에서 선배들이 해당 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기는 2022년 12월 26일과 2023년 1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유한나 씨는 2023년 2월 2일 메모를 하나 남겼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선배들은 나의 잘못을 샅샅이 끌어모아 윗선에 제출했고 단체 카톡방에서 쉴 새 없이 나를 욕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오유한나 씨의 핸드폰에서 나온 MBC PD와의 대화 녹취에서도 기상캐스터 선배들이 본인을 단톡방에서 욕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오유한나 씨가 생전에 이와 같은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오유한나 씨 입장에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는데요. 특히나 오유한나 씨는 생전에 선배 B씨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믿고 따랐던 선배 B씨가 주도적으로 자신을 욕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믿었느냐? 오유한나 씨는 생전에 선배 A씨의 경우에는 항상 비난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선배 B씨의 경우에는 가르쳐주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직장 내 선배 A씨와 트러블이 생겼을 당시 또 다른 선배 B씨에게 털어놓으면서 의지를 했다는 어머니와의 통화 녹취 역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이때마다 오유한나 씨는 눈물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인해서 고인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래서 오유한나 씨 입장에서는 더더욱 충격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는데요. 다만 오유한나 씨가 생전에 이와 같은 카톡을 어떤 경로를 통해 확보했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일단 어떤 인물이 이와 같은 단톡방 내용을 보냈는지는 파악이 된 상황입니다. 바로 기상캐스터 선배 D씨였습니다. 다만 대체 왜 이와 같은 카톡을 선배 D씨가 오유한나 씨에게 보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유한나 씨에게 이런 상황이니까 더 잘해라 라는 채찍질의 의미로 보낸 것인지 아니면 너의 현실을 제대로 깨달아라 라는 의미에서 보낸 것인지는 보낸 당사자인 선배 D씨만이 알고 있는 문제로 남았습니다. 오유한나 씨 문제가 법적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사실 지금까지 공개된 카톡과 녹취 그리고 메모 등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을 가능성이 무척이나 높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MBC 관계자 4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자료가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0% 확실하게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는 방법은 가해 당사자의 인정과 사과가 가장 명확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데다가 방송마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MBC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지켜본 제3의 인물이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유가족들은 이미 MBC 내에 제3자가 보내준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MBC 기상캐스터들이 입을 꼭꼭 닫고 있는 가운데 MBC의 또 다른 관계자가 오유한나 씨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녀를 괴롭게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안다라는 내용의 연락을 쥐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이 아닌 제3자의 증언이기 때문에 오유한나 씨를 둘러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유가족 측은 지난 2월 5일 MBC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과문을 내줄 수 있느냐라는 유가족 측의 입장에 MBC 관계자는 알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6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MBC 측은 그 어떠한 사과문 발표나 심지어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유가족 측은 점점 더 MBC 측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가족들은 조만간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자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MBC 측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상파 방송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보에 나서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